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화학공학과의 김신현입니다. 새내기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연성 소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광학 소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많은 부분이 자연에서부터 배움을 얻고 그로부터 저희가 만들어낸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색깔을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나뭇잎의 초록색이고 다른 하나는 나비의 파란색이죠.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뭇잎의 초록색은 나뭇잎에 들어있는 이 클로로필이라는 화학 색소에 의한 색깔입니다. 이 클로로필이라는 이 화학 물질은 광합성을 위해서 빨간색 파장과 파란색 파장을 많이 흡수하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흡수되지 않은 이 초록색 계열의 색깔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발색의 원리입니다. 색깔은 색소에 의해서 발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비를 보게 되면 파란색을 띠고 있는데 그 색감이 좀 더 반짝이고 일반적인 색깔의 광택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이 나비의 파란색이 파란색 색소, 그러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을 많이 흡수하고 파란색을 흡수하지 않는 파란색 색소에 의한 발색이 아니라 이 나비 날개 내에 다음과 같은 규칙적인 나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나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물질은 빛을 흡수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색소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의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구조색이라고 부릅니다. 구조색. 자연계에는 이 구조색의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계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파란색은 거의 구조색일 만큼 자연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규칙적인 나노 구조를 만들고 이것을 본인들의,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의 생존이나 짝짓기 대결 혹은 커뮤니케이션 등에 이용해 왔죠. 뭐 다양한 예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예는 이 뉴기니 지역에 사는 이 극락조라는 새입니다. 이 검정색 새가 수컷 극락조 새고 반대편에 있는 게 암컷인데 구애춤을 추고 있죠. 암컷을 유혹하려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암컷을 유혹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짝짓기 대결에 이러한 구조색을 활용하는 예가 되겠는데 저 아름다운 구조색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색소에 의한 것이 당연히 아니라 날개에 있는 규칙적인 나노 구조에 의한 발색입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예가 이 카멜레온이죠. 카멜레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부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의 굉장히 재미있는 능력도 구조색에 기인합니다. 이 카멜레온의 피부 구조를 절개해보면 그 피부 아래층에 다음과 같이 세포가 존재할 텐데 그 세포 내에 규칙적인 구조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카멜레온이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 구조 간의 간격이 짧은데 카멜레온이 흥분하게 되면 그 구조 간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이러한 원리로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는 단파장 계열의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반사하고 흥분한 경우에는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반사해서 피부의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멜레온은 어떻게 보면 이미 자기 피부에 디스플레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예가 이 풍뎅이가 되겠는데 이 풍뎅이는 다음과 같이 우원 평광빛을 가지고 보게 되면 색깔을 띠지 않지만 좌원 평광빛을 가지고 보게 되면 색깔을 띱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풍뎅이가 가지고 있는 구조, 동일하게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평광에 따른 색깔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조 자체도 이러한 원평광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헬리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헬리컬 구조가 좌원으로 돌고 있는 헬리컬 구조냐 우원으로 돌고 있는 헬리컬 구조냐에 따라서 외부에 대한 빛에 반응하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 세계의 예가 존재하고 굉장히 독특하고도 다양한
구조를 이미 만들어서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규칙적인 나노 구조, 다시 말하면 굴절률이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구조, 이러한 구조를 저희는 통칭해서 포토닉 크리스탈, 우리말로는 광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광결정의 또 다른 명칭이 Semiconductors of Light입니다. 빛의 반도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일렉트로닉 밴드 갭이 존재해서 해당 에너지를 갖는 일렉트론이 물질 내에 존재할 수 없는 소재를 말합니다. 광결정은 이와 굉장히 동일하지만 전자가 일렉트론이 포톤으로 바뀌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결정은 포토닉 크리스탈은 포토닉 밴드 갭이라는 게 존재해서 해당 밴드 갭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포톤이 물질 내에 존재할 수 없는 밴드 갭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마이컨덕터를 가지고 다양한 전자 회로를 만드는 것처럼 이 포토닉 크리스탈을 이용하면 다양한 광자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자 회로는 당연히 전자보다 훨씬 더 빠른 이 컴퓨팅 속도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광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음 그림에 나온 것처럼 굴절률의 주기적인 변화를 갖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구조의 상대적인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팹 공정으로는 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연성 소재, 저희는 주로 균일한 크기의 콜로이드 입자나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 분자를 이용하여 이러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콜로이드 입자나 액정 분자를 가지고 이러한 상위 구조를 만들려면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가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평형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원리를 기반으로 이 셀프 어셈블리라는 기작을 이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콜로이드 입자나 액정 분자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규칙적인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셀프 어셈블리에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과학이 많이 숨어져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러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러한 콜로이드나 리퀴드 크리스탈이 이루는 3차원 격자 구조를 이용해서 어떻게 광학 소자를 이용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예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학 소자의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은 컴포넌트 중에 하나는 레이저가 될 것입니다. 이 레이저는 일반적으로는 거울을 두 개 두고 그 사이에 이 옵티컬 게인 미디엄을 둔 다음에 빛이 거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빛을 증폭시킴으로써 레이징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저희가 이 포토닉 크리스탈을 가지고 만드는 레이저는 이런 거울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밴드 엣지 이펙트라고 하는 독특한 현상을 가지고 만듭니다. 이 광결정에는 포토닉 밴드 갭이라고 해서 그 파장의 빛이 존재할 수 없는 갭이 존재하고 그 갭의 양 끝단에는 밴드 엣지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밴드 엣지에서는 어떤 그 빛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슬로우 포톤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빛이 소재 내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포톤의 density of state가 굉장히 밴드 엣지에서는 높아서 이 광결정 소재 내에 발광체가 존재할 때 해당 밴드 엣지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은 훨씬 더 방출이 어떻게 보면 촉진됩니다. 그러면서도 물질 내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어서 이 거울 없이도 쉽게 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레이징 효과를 이용해서 거울이 없는 약 50 마이크로미터 두께를 갖는 필름 형태의 레이저를 저희가 구현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레이저를 필름이 아니라 작은 캡슐 형태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캡슐 형태로 만들어진 이러한 레이저 공진기는 레이저의 발진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라 3차원의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발진되게 됩니다. 이러한 레이저 공진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주사기를 통해서 인젝션할 수도 있고 혹은 원하는 볼륨에 분산시켜 놓을 수도 있겠죠. 독특한 형태의 이 레이저 공진기가 다양한 응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이저 공진기는 레이저 공진이 일어나는 파장을 온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양한 파장대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고 이 캡슐 하나하나를 압착시켜주면 이 캡슐이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음과 같이 변형이 일어나면서 레이저 파워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 공진기를 콜로이드 입자나 액정 분자를 가지고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광학 소자 컴포넌트로서 스펙트로메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펙트로메터는 이 디프렉션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빛을 분산시켜서 만듭니다. 파장에 따라서 빛이 꺾이는 각도가 달라지게 해서 파장별로 공간적으로 빛을 분해하여서 이에 대한 인텐시티를 각각 읽음으로써 스펙트럼을 얻는 원리로 보통은 이루어져 있는데 이 빛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빛의 패스가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펙트로메터의 볼륨은 상당히 크게 됩니다. 저희는 이 콜로이드 입자를 이용하여 광결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자의 볼륨 프랙션이 높을 때는 이 밴드갭이 단파장에 위치하고 낮을 때는 장파장에 위치한다는 것을 착안해서 이 길이 방향으로 연속적인 콜로이드 입자의 농도 구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위치에 따라서 다 밴드갭의 위치가 변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체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런 구조체를 단순하게 이 CMOS 카메라 위에 올려주게 되면 이 카메라가 사진을 찍음으로써 스펙트럼을 읽을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1나노의 파장 변화가 이 이미지상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보시다시피 파장 변화가 이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곳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사진을 찍음으로써 그 스펙트럼 정보를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스마트폰 카메라에 조그마한 모듈만 달아도 이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초소형 스펙트로메터를 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 예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는 백라이트 유닛이나 혹은 개개의 색깔을 발색하는 LED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 광결정을 가지고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 광학 디스플레이 소재는 백라이트 없이 반사 형태로 외부에 있는 빛이 반사로 인해서 색깔을 내는 마치 카멜레온 피부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유사한 그런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시는 그 동영상은 약 2V 수준의 낮은 볼테이지를 인가함으로써 이 광결정의 컬러를 빠른 속도로 튜닝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디스플레이도 가능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에 들어있는 RGB를 픽셀화 시켜서 다만 여기서는 광결정을 가지고 픽셀화를 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이 RGB 컬러가 한 픽셀에 들어가 있게 되고 백라이트 없이도 위에 추가적으로 리퀴드 크리스탈 레이어만 도입하게 되면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의 구동 원리와 비슷하지만 백라이트가 없는 반사형 디스플레이를 구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 레이저나 스펙트로메터나 디스플레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광학 소자의 주요 이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소자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개발한 캡슐형 센서가 되겠는데 이 캡슐형 센서는 내부에 광결정을 탑재하고 있고 그 광결정의 색깔이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설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 캡슐의 색깔들이 점점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통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있는 색깔들이 붉은색으로 회복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직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러한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이 베스의 온도를 바꿔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슐 하나하나가 가역적으로 온도에 따른 변색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계를 넣어볼 수 없는 미세 공간에 캡슐 하나만 넣게 되면 색깔을 가지고 그 해당 위치의 온도를 읽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의 새로운 센서는 단순히 온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스티뮬라이들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센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컨벡션 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쪽은 쿨링을 하고 있고 이쪽은 히팅을 하고 있어서 그 온도 구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컨벡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캡슐들이 거길 떠다니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캡슐들의 색깔이 위치마다 다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치마다 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캡슐의 색깔로부터 다음과 같은 온도 맵을 3차원 온도 맵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맵은 이 서모미터, 그러니까 온도계를 모든 곳에 꽂아 놓지 않는 이상은 좀 이렇게 보면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 캡슐형으로 만들어진 이 센서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재미있는 분석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광학 소자는 아니고 위변조 방지용 패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러한 광결정 소재가 독특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각도에 따른 변색도 보일 수 있으면서 위치에 따라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차세대 위변조 방지 소재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한국조폐공사와 같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컨택트 렌즈인데 색소를 넣지 않은 컨택트 렌즈입니다. 즉, 그 광결정을 이용해서 발색을 하는 구조색을 이용한 컨택트 렌즈입니다. 보시게 되면 초록색과 노란색과 붉은색이 잘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렌즈는 한 개입니다. 보는 각도가 다른 세 가지 각도를 본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러한 각도 변화에 따른 그 색 변화 특성이 어떤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또 이런 패션에 민감한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광결정을 이용한 컬러 컨택트 렌즈를 저희가 추후에 사업화를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색깔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눈에 해로울 수 있는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발색을 한다는 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체의 유해성이 낮다는 그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제가 되겠는데 이 예제는 카멜레온에 착안한 예제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초기에 붉은색이었던 필름이 스트레칭에 따라 색깔이 바뀌고 다시 원래 색깔을 회복할 수 있는 스트레칭에 따라 기계적인 변형에 따라서 변색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저희가 구현한 예가 되겠는데 그 원리가 카멜레온의 변색 원리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를 이용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카멜레온처럼 입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연구 목표가 되겠고 지금 카멜레온 패턴이 색깔 변화를 보인다던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은 군사용 국방무늬 패턴이 색이 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용 군복을 만들어서 위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응용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입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예들은 많은 부분이 자연에 존재하는 구조를 나름대로 착안하고 이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공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으로부터 배워서 인간이 자연을 앞설 수 있게 창조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는 자연은 가장 좋은 과학의 원천 중에 하나다, 자원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콜로이드 입자라던가 액정 분자 이러한 연성 소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연성 소재들은 전통적으로 이 화학공학을 하는 분들이 가장 잘 다루는 소재입니다. 이러한 소재를 전통적인 화학 공정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세대의 광학소자 또한 광학소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본 소재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학공학이 앞으로 이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인류의 어떤 미래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